자, 이번 시간에는 기타 소방 전기 시설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간선 설비에 대한 내용들을 이제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전선의 굵기를 결정하는 세 가지 요소가 있죠. 이거 상당히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선의 굵기를 결정시켜주는 중요한 요소, 바로 세 가지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허용 전류, 그 다음 전압 강하, 그 다음 기계적 강도, 이렇게 해서 세 가지 이제 기억을 해주시고요. 이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냐? 바로 허용 전류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허용 전류라는 것은 전선의 단면적에 대응하여 안전하게 흘릴 수 있는 전류의 한도, 그죠? 리미트가 되는 거죠. 그래서 허용 전류가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겠고요. 그 다음 전압 강하라고 하는 것은 입력 전압이 있고 출력 전압이 있을 때 이제 입력 전압과 출력 전압의 차이, 그죠? 그 차이가 바로 전압 강하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 기계적 강도. 그러니까 강도가 높은 것을 요구할 경우에는 이제 전선의 굵기가 이제 아무래도 조금 더 굵게 설계가 될 거고요. 반대로 이제 강도가 좀 낮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이제 전선의 굵기를 좀 더 가늘게 만들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전선의 굵기를 결정하는 세 가지 요소, 요 세 가지 허용 전류, 전압 강하, 그리고 기계적 강도 세 가지를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 전압의 분류입니다. 자, 전압의 분류는 이제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압과 그 다음 고압, 그리고 특고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저압과 고압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교류와 직류에 따라서 그때의 그 전압의 값이 기준이 다르게 지금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 교류 저압인 경우에는 바로 1000V 이하, 그죠? 이제 교류에서 1000V 이하의 전압을 바로 저압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근데 직류에서는 1500V 이하인 전압을 저압으로 분류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직류일 때의 그 전압값이 좀 더 높습니다. 그죠? 1500V 이하예요. 그다음 고압에서도 마찬가지로 교류일 때는 전압이 1000V를 초과하고 7000V 이하인 경우를 고압으로 분류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 직류에서는 1500V를 초과하고 그리고 7000V 이하인 경우를 고압으로 지금 분류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특고압 같은 경우에는 교류와 직류가 똑같아요. 그래서 특고압인 경우에는 교류, 직류 상관없이 모두 7000V를 초과할 때, 그죠? 7000V를 초과할 때를 특고압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얼마 전에 이제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기존에 알고 있던 그 전압의 분류를 이제 잊어버리시고요. 새롭게 개정된 이 값을 이제 새롭게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이제 앞에 이제 얼마 전에 개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좀 기억을 좀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전선의 명칭을 볼게요. 자, 이거 어떻게 시험에 나오겠어요? 전선의 명칭, 그죠? 전선 이게 아까 써놓고 이게 어떤 전선이냐 매치를 시켜놓고 뭐 잘못된 것을 골라라 이렇게 해도 나올 수 있겠죠, 그죠? 첫 번째 보시게 되면 DV입니다. DV가 바로 2인입용 비닐 절연 전선의 약호가 되겠죠. DV. 이것도 시험에 자주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OW는 5궤용 비닐 절연 전선. 그죠? 5궤용 비닐 절연 전선. 그 다음에 HFIX는 소방에서 거의 주로 사용하는 전선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HFIX가. 그래서 450에 750V, 저독성 난연, 가교 폴리 올레핀 절연 전선. 이거는 이제 실기 시험을 공부하실 때 많이 보실 거예요. 이 전선은 소방에서 주로 사용하는 전선이 바로 HFIX다라는 거 좀 참고로 알고 계시고요. 그 다음 CV는 가교 폴리 에틸렌 절연 비닐 외장 케이블, 시스 케이블 이렇게도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 MI는 이제 미네랄 인슐레이션 케이블, 그죠? MI. 그 다음 IH는 하이퍼론 절연 전선, 그리고 GV는 접지용 비닐 절연 전선이다. 그래서 제가 표시해 놓은 부분들이 이제 시험에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 위주로 좀 암기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도 같이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 이제 비상 전원 설비에 대한 사항입니다. 첫 번째 보시면 전원의 종류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전원을 크게 이제 분류를 해주면 세 가지로 이제 분류할 수가 있는데 상용 전원과 그리고 비상 전원, 그 다음 예비 전원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상시 사용하고 있는 전원, 그게 바로 상용 전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주 전원으로 사용되는 전원을 상용 전원이라고 하고요.
이제 상용 전원이 뭐 잘못됐다. 상용 전원이 정전되거나 이제 고장이 났을 때 예비용으로 아니면 비상용으로 사용되는 전원을 이렇게 뭐 비상 전원과 예비 전원으로 분류를 하는 거죠. 그래서 비상 전원 같은 경우에는 상용 전원이 정전됐을 때, 그죠? 어떤 사고에 의해서 정전이 됐을 때 이제 비상용으로 사용되는 전원을 비상 전원이라고 부르고요. 그다음 예비 전원은 상용 전원이 고장 났을 때, 뭐 또는 용량이 부족했을 때, 그래서 최소한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전원이 바로 예비 전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그 전원의 종류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좀 아셔야 될 거예요. 상용 전원, 비상 전원, 그리고 예비 전원 이렇게 그 전원 종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 비상 전원의 종류도 알고 계셔야 돼요. 비상 전원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냐? 바로 축전지 설비가 있고요. 그다음 자가 발전 설비, 그리고 비상 전원 수전 설비, 그다음 전기 저장 장치. 그래서 이 소방에 나와 있는 이제 설비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 설비에서도 이제 어떤 그 설비별로 어떠한 비상 전원을 사용하는지에 대해서도 같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비상 전원의 종류에는 크게 4가지가 있어요. 축전지 설비, 자가 발전 설비, 그다음 비상 전원, 수전 설비, 그리고 전기 저장 장치가 있다라는 것도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축전지에서 충전 방식이 있어요. 축전지의 충전 방식. 뭐 이 내용 같은 경우에는 이제 2번째 과목에서도 이제 한번 다뤘던 내용들인 거죠. 그래서 축전지의 충전 방식은 크게 6가지 정도로 한번 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보시면 보통 충전 방식이 있어요. 보통 충전 방식은 필요할 때마다 바로 표준 시간율로 소정의 충전을 하는 방식을 보통 충전 방식이다. 이거는 필요할 때, 그때 하는 방식이 바로 보통 충전 방식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2번째 보시면 급속 충전 방식이 있죠. 이거는 이제 용어 그대로 급속. 속도가 빠른 거예요. 빨리 충전하는 거죠. 그래서 비교적 단시간에 보통 충전 전류의 2배에서 3배, 2배에서 3배의 전류로 충전하는 방식이다. 그래서 이거는 상대적으로 빠르게 충전을 할 수 있는 방식 중에 하나인 거죠. 그죠? 자, 그럼 3번째. 자, 부동 충전 방식입니다. 이 방식이 가장 중요하고 가장 중요하면서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충전 방식이죠. 부동 충전 방식. 그래서 축전지의 자기 방전을 보충함과 동시에 상용 부하에 대한 전력 공급은 충전기가 부담하도록 하되 충전기가 부담하기 어려운 일시적인 대전력 부하는 축전지로 하여금 부담하게 하는 방식이다. 그래서 이렇게도 보시면 돼요. 축전지와 부하를 충전기의 병렬로, 그죠? 병렬로 접속하여 일반적으로 거치용 축전지 설비에 가장 많이 사용된다. 그래서 여기서는 개통도도 같이 알고 계셔야 돼요. 개통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부동 충전 방식 이런 식으로 나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실기에서는 이제 개통도 이 회로죠, 회로. 부동 충전 방식의 그 회로도를 작성하라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돼 있어서 바로 이게 축전지와 그리고 부하가 병렬로 지금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이거 충전기죠. 충전기고 얘가 이제 전압 입력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축전지와 부하가 이렇게 병렬로 연결된 구조. 이것이 바로 부동 충전 방식이 되는 겁니다. 부동 충전 방식. 자, 그다음 4번째 보시면 균등 충전 방식 나와 있죠. 균등. 자, 균등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균등은 똑같이 이렇게 배분해서 충전하는 건데, 자, 부동 충전 방식에 의해서 사용할 때 각 전해조에서 일어나는 전해차를 보정하기 위하여 1에서 3개월마다 1회 정전압으로 10에서 12시간 충전하여 각 전해조의 용량을 어떻게 균일화, 그죠? 차이가 생겼던 것을 이제 균일화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방식이 바로 균등 충전 방식이 되는 겁니다. 균등. 자, 똑같이 나눠주는 거죠. 그죠? 그다음 5번째, 세류 충전 방식입니다. 세류 충전 방식. 다른 말로 트리클 충전 방식이라고 돼요. 트리클. 자, 이것은 자기 방전량만을 항상 충전하는 부동 충전 방식을 세류 충전 방식이라고 합니다. 트리클 충전 방식. 자, 다음 6번째로는 회복 충전 방식이 있어요. 회복.
자, 말 그대로 기능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축전지의 과방전 또는 방치 상태에서 기능 회복을 위하여 실시하는 충전 방식을 회복 충전 방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문제에서 자, 기능 회복이다. 답이 나온 거예요. 회복. 그죠? 회복 충전 방식. 이렇게 해서 크게 축전지의 충전 방식 6가지를 좀 기억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시험에 자주 나오는 방식은 부동 충전 방식과 그리고 균등 충전 방식이 가장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출제 빈도가 높다는 거죠. 자, 그 다음 축전지의 용량. 자, 여기서는 축전지의 용량을 실질적으로 구하라고 하는 건 안 나와요. 구하라고는 안 나오고 용량을 구하는 공식을 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공식. 그래서 C는 L분의 1 곱하기 KI라고 합니다. 그래서 C는 축전지의 용량, 단위가 암페어 아워죠. 암페어 아워. 그리고 L값은 바로 용량 저하율 또는 보수율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보통 0.8로 뒀어요. 0.8. 보통. 그죠? 보수율이 0.8 정도가 돼요. 그리고 K는 용량 환산 시간, 단위는 이제 시간이니까 아워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I는 방전 전류, 암페어. 그래서 축전지의 용량, C는 L분의 1 곱하기 KI다. 그래서 공식을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 축전지 설비의 이제 구성 요소를 볼게요. 자, 5가지가 나와 있죠? 축전지 설비, 그러니까 축전지와 축전지 설비는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 설비별로 봤을 때 어떤 것은 축전지가 뭐 전원이고 어떤 거는 축전지 설비가 비상 전원인 게 있어요. 잘 구분하셔야 돼요. 그래서 축전지는 축전지 설비의 안에 들어있는 요소 중에 하나인 거죠. 그래서 축전지와 축전지 설비는 다른 거예요. 그죠? 그래서 축전지 설비의 구성 요소를 보시게 되면 가장 기본적으로 자, 축전지가 있어야 되겠죠? 축전지가 있어야 되겠고요. 그다음 충전하는 장치. 그죠? 충전 장치. 그다음 보안 장치, 그다음 제어 장치, 그리고 마지막 역변환 장치. 이렇게 5가지가 있다라는 거. 예, 축전지 설비의 구성 요소 5가지 암기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비상 전원 수전 설비의 용어의 정의입니다. 자, 비상 전원 수전 설비는 비상 전원 중에 하나라고 했어요. 그죠? 비상 전원 수전 설비. 자, 거기에 나와 있는 용어. 자, 용어의 정의를 좀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전기 사업자. 전기 사업자는 뭐 중요한 내용은 아니에요. 발전 사업자가 있고 송전 사업자, 뭐 배전 사업자, 전기 판매 사업자, 그리고 구역 전기 사업자를 통틀어서 전기 사업자라고 명칭을 하고요. 자, 이거 두 번째 거 보세요. 두 번째 거. 이거 시험에 나온 적이 있었어요. 인입선. 자, 인입선의 정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인입선. 자, 이거는 최근에 지금 나온 적이 최근에. 그래서 보시면 가공 인입선. 자, 가공 인입선 및 수용 장소의 자, 조형물의 옆면 등에 시설하는 전선으로서 그 수용 장소의 인입구에, 그죠? 인입선이니까 인입구에 이르는 부분의 전선을 바로 인입선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인입선의 정의 이거 기억을 자, 하셔야 돼요. 자, 그다음 인입구 배선입니다. 뭐 이거 말 그대로 인입구에 들어가는 배선을 말하겠죠. 그죠? 그래서 인입선 연결점으로부터 특정 소방 대상물 내에 시설하는 인입 개폐기에 이르는 배선. 그 용어 그대로예요. 인입구 배선. 자, 그다음 소방회로죠. 소방회로는 자, 말 그대로 소방회로에 들어가는 거죠. 소방부하에 전원을 공급하는, 그죠? 소방부하만 되는 거예요. 소방부하만. 뭐 사이렌도 있을 수 있고요. 그죠? 뭐 솔레노이드도 있을 수 있고요. 소방부하에 전원을 공급하는 전기회로를 소방회로라고 합니다. 소방부하에 전원을 공급하는 전기회로, 소방회로예요. 그 다음에 일반 회로는 뭐예요? 일반 회로는 이 소방회로 이외, 소방회로 이외의 전기회로를 전부 다 일반 회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인 거죠. 소방회로냐? 아니면 일반 회로냐?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수전설비는 뭐예요? 수전설비는 전력 수급용 계기용 변선기, 주 차단장치 및 그 부속기기를 자, 수전설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문제에 물어봐요. 전력 수급용 계기용 변선기, 주 차단장치 및 그 부속기기를 무엇이라고 하냐? 뭐예요? 수전설비다. 고르시면 돼요. 그 다음 변전설비는 전력용 변압기 및 그 부속장치를 통틀어서 자, 변전설비라고 자, 명칭을 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전용 큐비클식입니다. 자, 여기는 좀 2가지 정도로 좀 구분하셔야 돼요. 자, 어떤 사항이냐면 자, 어떤 건 전용이고 어떤 용어는 지금 공용 나와 있죠, 공용.
그러니까 전용이냐 공용이냐 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용이라고 하는 거는 소방회로 용도로만 사용되는 거를 전용이라고 하고요. 공용은 소방회로와 일반 회로를 같이 쓸 수 있는 거. 이것을 이제 공용이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 전용이냐 공용이냐 그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전용 큐비클식 같은 경우 보세요. 자, 소방회로용이죠. 그러니까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게 아니라 소방회로용으로만 사용하는 거죠. 전용. 그죠? 전용 큐비클식. 그래서 수전 설비, 변전 설비, 그 밖의 기기 및 배선을 금속재 외암에 수납한 것. 그러니까 금속재 외암에 다 집어넣은 거죠. 이런 것들을. 수전 설비에 이런 설비들을 이제 금속재 외암에 다 수납한 걸 통틀어서 전용 큐비클식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밑에 보시면 이제 공용 큐비클식이 있는데 이거는 뭐가 어떤 차이점이 있다고요? 전용이냐 공용인지의 차이예요. 그래서 소방회로 및 일반 회로 겸용 같이 사용하는 거죠. 그죠? 뒤엔 똑같죠? 수전 설비, 변전 설비 및 그 밖의 기기 및 배선을 금속재 외암에 수납한 거. 여긴 똑같아요. 왜? 큐비클식이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 차이가 있어요. 전용인지, 공용인지 차이. 이걸 이렇게 구분하시면 좀 쉬워요. 자, 아래도 마찬가지예요. 자, 똑같이 배전반인데 어떤 거는 전용이고 어떤 건 공용이죠. 다 같은 이치입니다. 그래서 전용인 경우에는 소방회로 전용이에요. 그러니까 소방회로용으로만 쓰는 거죠. 그리고 공용 같은 경우에는 소방회로와 일반 회로로 뭐한다? 겸용할 수 있다는 거죠. 같이. 그죠? 자, 그럼 배전반은 뭐냐? 개폐기, 과전류 차단기, 계기, 그 밖에 배선용 기기 및 배선을 금속재 외암에 마찬가지로 수납한 것. 다 집어넣은 거죠. 수납한 거죠. 자, 이것이 전용 배전반이고요. 이제 공용 배전반은 어디만 다르다고요? 여기만 다르다고 했어요. 소방회로와 일반 회로 겸용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개폐기, 과전류 차단기, 계기, 그 밖에 배선용 기기 및 배선을 금속재 외암에 수납한 것. 그죠? 이렇게 해서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똑같이 나와 있죠? 분전반. 전용인지 공용인지 차이가 있다는 거요. 분전반, 전용, 공용. 그래서 전용 분전반 같은 경우에는 소방회로 전용이죠? 소방회로용으로만 쓴다는 거예요. 소방회로 전용의 것으로서 분기 개폐기, 분기 과전류 차단기. 자, 그럼 여기서 배전반과 분전반의 차이가 뭐예요? 어떤 차이가 있어요? 분기라는 말이 들어가죠. 자, 분전반에는 분기라는 말이 들어가요. 그죠? 근데 배전반에는 이런 분기라는 말이 안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구분하시면 돼요. 여기 분전반, 여기 분기. 그죠? 이렇게 매치시키면 좀 암기하기 편하겠죠? 그래서 분기라는 말이 안 들어가면 배전반이고요. 분기라는 말이 들어가면 분전반인 거예요. 이렇게 연상하시면 돼요. 그래서 분기, 과전류 차단기, 그 밖에 배선용 기기 및 배선을 금속재 외암에 수납한 것. 이게 전용 분전반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공용 분전반은 소방회로 및 일반 회로 겸용의 것으로서 분기 개폐기, 분기, 과전류 차단기, 그 밖에 배선용 기기 및 배선을 금속재 외암에 수납한 것. 이렇게 해서 구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7번째 보시게 되면 특고압 또는 고압으로 수전하는 경우. 자, 그때 이제 어떤 기준들이 나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보시게 되면 자, 일반 전기 사업자로부터 특고압을 말하는 거예요. 특별고압 또는 고압으로 수전하는 비상 전원 수전 설비는 자, 세 가지 기억해 주세요. 뭐가 있냐? 방화 구획형, 그 다음 5궤 개방형, 그 다음 큐비클형. 요 세 가지 있다는 거 기억해 주세요. 특별고압 또는 고압으로 수전하는 비상 전원 수전 설비 세 가지가 있어요. 방화 구획형, 5궤 개방형, 그리고 큐비클형. 요 세 가지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자, 이제 어떤 사항들이냐? 일단, 자, 전용의 방화 구획 내에 설치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 소방회로 배선은 일반 회로 배선과 불연성 벽으로 자, 구획할 것. 다만, 중요한 거예요. 다만, 소방회로 배선과 일반 회로 배선을 몇 센티미터? 15cm. 그죠? 그러니까 소방회로와 일반 회로를 15cm 이상 떨어뜨리면 불연성 벽으로 구획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그쵸? 15cm 떨어졌을 때 이때는 제외입니다. 제외. 그다음 일반 회로에서 과부하, 지락사고 또는 단락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이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소방회로의 전원을 공급시켜 줄 수 있어야 할 것. 그 다음 소방회로용 개폐기 및 과절 차단기에는 소방시설용이라고 전용, 그죠? 소방시설용이라고 표시를 할 것이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5개 개방형은 자, 다음에 적합하게 설치해야 된다. 그래서 5개 개방형의 자, 설치 기준입니다. 자, 어떤 내용이냐면 자, 건축물의 옥상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에 화재가 발생할 경우에도 화재로 인한 손상을 받지 않도록 설치를 해줘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 공지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인접 건축물에 화재가 발생한 경우에도 자, 화재로 인한 손상을 받지 않도록 설치할 것. 그죠?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는 이제 큐비클형입니다. 큐비클형. 이것도 시험에 자주 나오는 내용 중에 하나죠. 자, 큐비클형의 그 설치 기준. 자, 하나씩 볼게요. 자, 먼저 큐비클형 같은 경우에는 전용 큐비클 또는 공용 큐비클식으로 설치할 수 있다. 그래서 전용과 공용을 둘 다 설치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전용 큐비클 또는 공용 큐비클식 설치 가능하고요. 그 다음 외함의 두께. 자, 큐비클형에서 외함의 두께는 2.3mm 이상의 강판. 이거 기억해주세요. 2.3mm 이상의 강판과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와 내화 성능이 있는, 그죠? 화재에 이제 내성이 있는 거죠. 내화 성능이 있는 것으로 제작하여야 하며 개구부에는 바로 갑종 방화문 또는 을종 방화문을 설치할 것. 자, 근데 이게 갑종 방화문과 을종 방화문의 그 용어가 자, 개정이 됐어요. 개정이 됐는데 아직 이 화재 안전 기준에는 아직 적용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단 갑종 방화문, 을종 방화문 이렇게 이 용어를 좀 기억해 주셔야 돼요. 아직은 안 바뀌었어요. 화재 안전 기준에서. 자, 다음 3번 보시면은 자, 다음에 해당하는 것은 외암의 노출. 그죠? 다음에 해당하는 거예요. 다음에 해당하는 것은 외암에 노출하여 설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5개에 설치하는 것에 있어서는 기역부터 뒤에까지입니다. 요거 세 가지예요. 5궤에 설치하는 것에 있어서는 요 세 가지만 외암에 노출하여 설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게 있어요? 표시등, 전선의 인입구 및 인출구, 그 다음 환기장치. 그죠? 세 가지예요. 요 세 가지는 5궤에 설치하는 것에 있어서는 요 세 가지, 여기에 해당하는 것만 외암에 노출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나머지는 다 노출시킬 수 있어요. 전압계, 전류계, 그리고 계기용 전환 스위치. 이런 것들은 5궤에 설치하지 않아도 외암에 노출해서 설치할 수 있다라는 사항이죠. 그 다음 외암은 건축물의 바닥 등에 견고하게 고정을 시켜줘야 되고요. 그리고 외암에 수납하는 수전 설비, 변전 설비, 그 밖의 기기 및 배선은 다음에 적합하게 설치한다. 그래서 외암 또는 프레임 등에 견고하게 고정을 해야 되고요. 외암의 바닥에서 10cm 이상의 높이에 설치할 것. 그런데 시험 단자대 등의 충전부는 몇 cm 이상? 15cm 이상이라는 거죠. 이 사항도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 전선 인입구 및 인출구에는 금속관 또는 금속재 가요 전선관을 쉽게 접속할 수 있도록 할 것. 자, 이러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게 큐비클형의 설치 기준입니다. 큐비클형. 자, 그 다음에 이제 환기장치도 나와 있네요. 그죠? 환기장치는, 자, 어떤 기준에 맞게 설치를 해줘야 되냐. 일단 내부의 온도가 상승하지 않도록 환기장치를 설치해줘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자연 환기구의 개구부 면적의 합계는 외암의 한 면에 대하여 해당 면적의 3분의 1 이하로 할 것. 그죠? 이거, 개구부 면적이죠. 그 환기구, 자연 환기구의 그 개구부의 면적의 합계가 외암의 한 면, 전체 면적이 아니라 외암의 한 면에 대하여 그 면적의 3분의 1 이하 된다. 그죠? 이 경우 하나의 통기구의 크기는 직경 10mm 이상의 둥근 막대가 들어가서는 아니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 자연 환기구에 따라 충분히 환기할 수 없는 경우에는 환기 설비를 설치를 해야 되는 거죠. 그죠? 이게 강제로 환기시켜주는 장치. 그 다음 환기구에는 금속망, 방화댐퍼 등으로 방화 조치를 하고 5궤에 설치하는 것은 빗물 등이 들어가지 않도록 할 것. 그 다음 공용 큐비클식의 소방회로와 일반 회로에 사용되는 배선 및
배선용 기기는 불연 재료를 구획할까? 이 정도 사항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8번째, 저압으로 수전하는 경우입니다. 저압. 자, 좀 전에 했었던 거는 특고압, 그죠? 특고압 또는 고압이었죠. 자, 이번에는 저압으로 수전하는 경우입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저압으로 수전하는 경우, 자, 3가지 기억해 주셔야 돼요. 전용 배전반 1, 2종, 전용 분전반 1, 2종, 그리고 공용 분전반 1, 2종. 이 3가지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특고압 또는 고압으로 수전하는 경우와 그리고 여기 저압으로 수전하는 경우 어떠한 설비들이 있는지 잘 구분을 해 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3가지입니다. 3가지. 저압으로 수전하는 비상전원 설비 3가지입니다. 이 3가지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제1종 배전반 및 제1종 분전반의 설치 기준 나와 있죠? 자, 여기 또 시험에 자주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게. 자, 보실게요. 자, 일단 외암의 두께입니다. 자, 외암의 두께는 얼마 이상이에요? 두께가 1.6mm 자, 이상입니다. 자, 이상의 강판, 그리고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와 내화 성능이 있는 것으로 제작할 것. 그런데 전면판과 문은 2.3mm 이상으로 해야 됩니다. 이거 달라요. 자, 일반적인 두께는 1.6mm 이상이고요. 전면판 및 문은 2.3mm 이상 더 두껍습니다. 자, 다음 외암의 내부는 외부의 열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도록 내열성 및 단열성이 있는 재료를 사용하여 단열할 것. 이 경우 단열 부분은 열 또는 진동에 따라 쉽게 변형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자, 다음에 해당하는 것은 외함에 노출하여 설치할 수 있다. 자, 어떤 것들이 있냐? 보시면 자, 표시등이 있고요. 그 다음 전선의 인입구 및 입출구죠? 인출구. 그래서 이거는 이제 외함에 노출하여 설치가 가능한 겁니다. 이게 입출구가 아니라 인출구네, 인출구. 그죠? 전선의 인입구 및 인출구가 되겠죠? 그 다음 외함은 금속관 또는 금속재 가요 전선관을 쉽게 접속할 수 있도록 하고 당해 접속 부분에는 뭐 한다? 단열 조치를 한다. 그죠? 단열 조치를 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 공용 배전판 및 공용 분전판의 경우 소방회로와 일반 회로에 사용하는 배선 및 배선용 기기는 바로 불연 재료로, 그죠? 불연 재료로 구획되어야 할 것.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제2종 배전반 및 제2종 분전반의 설치 기준 한번 쭉 보시면 되겠고요. 요 아래에 있는 내용도 한번 눈으로 쭉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3번째 보시면 예비 전원이죠. 자, 비상 전원 우리 봤고요. 예비 전원을 보시면 됩니다. 예비 전원. 그래서 예비 전원의 정의를 보시면 소방용품에 사용되는 그 예비 전원의 종류 3가지 기억하셔야 됩니다. 알칼리계 2차 축전지가 있고요. 그 다음 리튬계 2차 축전지, 그리고 무보수 밀폐형 연축전지. 이렇게 3가지입니다. 3가지. 그래서 예비 전원의 정의, 즉 예비 전원의 종류 3가지 기억하셔야 돼요. 알칼리계 2차 축전지, 리튬계 2차 축전지, 그리고 무보수 밀폐형 연축전지 3가지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예비 전원의 이제 구조 및 성능. 자, 요 내용도 간간히 출제가 되고 있죠. 그래서 보시게 되면 취급 및 보수 점검이 일단 쉽고 내구성이 있어야 되고요. 먼지, 습기 등에 의하여 기능에 이상이 생기지 아니할 것. 그리고 자, 배선은 충분한 전류 용량을 갖는 것으로서 배선의 접속이 적합하여야 한다. 그리고 부착 방향에 따라 누액이 없고 기능에 이상이 없어야 한다. 그 다음에 외부에서 쉽게 접촉할 우려가 있는 충전부는 충분히 보호가 되도록 하고 외함과 단자 사이는 뭘로? 절연물로 보호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예비 전원에 연결되는 배선의 경우 양극, 여기 중요한 거예요. 양극은 적색으로 표시하고요. 그리고 음극은 청색 또는 흑색으로 오접속 방지 조치를 해야 된다. 그래서 색깔로 이제 오접속을 방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양극은 적색, 음극은 청색이나 흑색으로 이렇게 색깔 표시를 해줍니다. 그죠? 그 다음 충전장치의 이상 등에 의하여 내부 가스압이 이상 상승할 우려가 있는 것은 안전조치를 강구를 해야 되고요. 축전지의 배선 등을 직접 납땜하지 아니해야 하며, 이거 중요한 거예요. 축전지의 배선 등을 직접 납땜하지 아니해야 하며, 축전지 개개의 연결 부분은 스포트용 접등으로 확실하고 견고하게 접속해야 한다.
그리고 자, 예비 전원을 병렬로 접속하는 경우에는 자, 어떤 강구를 한다? 역충전 방지 등의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그죠? 병렬로 연결했을 때. 그다음 겉모양은 현저한 오염, 변형 등이 없어야 하고 축전지를 직렬 또는 병렬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용량이 균일한 축전지를 사용하여야 한다.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시험 조건을 좀 보실까요? 시험 조건. 자, 예비 전원의 시험 조건입니다. 그래서 예비 전원의 시험은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실험실의 온도는 5도 이상, 35도씨 이하, 그리고 상대 습도는 45% 이상, 85% 이하의 상태에서 실시한다. 뭐 이런 거 참고로 보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 보세요. 축전지의 충전 시험 및 방전 시험은 방전 종지 전압을 기준하여 시작한다. 자, 이 경우 방전 종지 전압이라 함은 이거 기억해 주셔야 돼요. 알칼리계 2차 축전지는 셀당 1.0V 상태. 그리고 리튬계 2차 축전지는 셀당 2.75V의 상태. 그리고 무보수 밀폐형 연축전지는 단전지당 1.75V의 상태를 말한다. 이런 것도 다 기억을 해주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 상온충 방전 시험은 뭐 크게 중요한 내용 아니니까 이 내용들은 한번 쭉 읽어보시고 넘어가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주의온도 충 방전 시험도 한번 눈으로 읽어보시고 넘어가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자, 이제 이거 기억해 주셔야 돼요. 안전장치 시험. 자, 안전장치 시험에서는 이 시간을 좀 기억해 주셔야 돼요. 자, 예비 전원은 5분의 1시 이상 1시 이하의 전류로 역충전하는 경우 몇 시간 이내에? 5시간. 5시간 이내에 안전장치가 작동하여야 하며 외관이 부풀어 오르거나 누액 등이 없어야 한다. 여기서 이 시간 기억해 주세요. 안전장치 시험 5시간 이내에 안전장치가 작동해야 한다라는 사항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이번 시간에는 기타 소방 전기 시설에 대한 내용들을 같이 알아보았고요. 저는 이제 다음 강의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